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어느덧 오늘이 14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가 돼버렸네요. 네,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주차 강의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건조공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 건조공정에서 열적공정, 열에 의한 건조, 이 부분에서 일부 완결 짓지 못해서 오늘 14주차 강의 1차시 1교시는 바로 지난주에 했었던 건조공정 중에 마지막 부분 동결 건조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결 건조. 네. 동결 건조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식품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동결 건조 공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봤을 텐데요. 특히 동결 건조로 많이 지금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라면 같은 경우에 야채 스프에 들어가 있는 스프 중에서 이제 그 액상 스프가 아니라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파라든가 또는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동결 건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동결 건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도 표현을 했지만 식품을 동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진공 상태에서 식품의 어떤 이제 빈결점이라고 얘기하죠. 빈결점을 갖다가 바로 직접 승화를 시켜서 얼어있는 상태, 고체 상태에서 바로 승화를 시켜서, 즉 기체로 거기에 있던 수분을 갖다 날려보내서 그래서 이제 건조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동결 건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즉석 건조식품이라든가 또는 야채, 또 과일, 차류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류로 보면 동결 건조에도 이제 종류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 보통 이제 그 대기압 상태, 상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기압 상태의 동결 건조를 들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압력을 갖다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감압 상태, 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었을 때 동결 건조,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상압 상태, 일반적인 대기압 상태의 동결 건조는 식품을 동결시킨 다음에 낮은 습도 그리고 낮은 온도의 기체를 갖다가 강제로 이제 순환시키면서 건조를 행하는 방법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 대기압 상태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왜 이제 겨울에 보면은 대관령에 황태덕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천천히 바로 얼음 상태에서 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관령의 황태 건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압 상태, 즉 상압 상태의 동결 건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 동결 건조의 경우가 보통 이제 식품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기계를 통해서 거대한 기계를 통해서 이제 많이 여러 이제 조작을, 온전을 이제 하는 경우고요. 이것은 원료를 갖다 동결시킨 후에 진공 실내에서 고체 상태의 얼음을 갖다가 바로 기체 상태의 증기로 승화를 시켜서 건조한 제품을 얻는 이제 그러한 조작들이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즉석 건조식품이라든가 또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건조시키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동결 건조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식품류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의문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동결건조의 장점이래요. 위축 변형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라든가 맛, 색, 또 영양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동결건조가 식품의 건조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건조된 상태이지만 다시 수분을 공급을 했을 때, 즉 물에 담갔을 때 보건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품질의 손상 없이도 저수분으로 아주 수분이 낮은 형태로 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단점으로 보면 표면적이 커서 다시 수분을 흡수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수분을 이제 제거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간 그런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지방이나 색소가 산화가 되기 쉬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 이 동결건조를 통해서 나온 제품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수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얼리면 그 상태로 그 공간에 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그대로 얼잖아요. 그쵸?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가 이제 승화가 돼서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승화가 돼서 그래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얼음으로. 즉 물로 채워져 있었던 그런 공간이 거의 그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세공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지기가 쉽습니다. 예, 비교적 부스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수송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동결건조의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길고 또 이 동결건조를 갖다가 이 운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그런 설비들, 장치들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예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도 사실은 많이 들죠. 그렇죠? 동결시켜야 되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승화시키는데 승화열이 그렇죠? 액화 과정 그리고 기화 과정에 필요한 그러한 열들을 갖다 다 포함한 그런 이제 승화 과정에 그런 이제 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단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동결건조의 원리 앞에서도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이런 상태죠.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어떤 이제 수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식품이 되든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기 수분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얼린 상태예요. 얼렸으니까는 저게 이제 얼음으로 되어 있겠죠, 수분이.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수분을 승화시킨 다음에 진공인 상태에서 승화를 시키면 즉 열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가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진공을 시키는데 또 에너지가 들긴 하겠지만 덜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승화가 비교적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저렇게 승화가 되면 저 공간이 그대로 수분이 채워져 있던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건력도 좋고 또 모양도 거의 물론 뭐 원래 모양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지만은 부피의 감소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그래서 형태를 갖다 비교적 유지한 채 그렇게 이제 건조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특성은 또 다시 이제 수분을 갖다 공급을 했을 때, 즉 물에 담갔다라든가 그랬을 때 쉽게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동결건조에 대한 원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동결건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식품의 변형도 적고 미생물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동결건조 기술. 식품을 어느 점 이하의 온도로 동결시킨 후
높은 압력을 가해 식품 속 물 분자들을 승화시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성분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건조가 가능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다양한 간편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아이스라는 이제 물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체 상태, 즉 얼음 상태에서 자연 이제 휘발되는 이제 형상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원리를 이용한 이제 기법이 되겠는데요. 물질이 이제 얼어 있는 상태, 즉 원형 보존 그대로를 형태를 이제 보존하고 그 상태에서 남아 있는 수분만 배출하는 것이 동결건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동결 후 진공 상태로 기압을 낮추자 수분이 미세하게 승화되며 조금씩 건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약 24시간 동안 공정을 거치면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분은 모두 제거된 상태로 건조가 완료됩니다. 수분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공정을 마친 건조물은 매우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본래 무게에서 무려 8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유지와 관리의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분말로 만들어 신선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결 건조 기술. 고유의 향과 영양 성분 등의 변화가 적어야 하는 과일이나 채소, 또 분말 커피 등의 보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제 범주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이제 동결된 상태에서 수분만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상의 이제 변형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원형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또 색깔 이런 것들도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동결 건조 이외에 또 다른 유형으로 어떤 이제 그 건조 방식이 있을까? 열적 건조 공정으로서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드럼 건조라고 하는 것을 갖다 들 수가 있어요. 드럼 건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드럼 형태의 그 원통, 이런 이제 원통을 통해서 그래서 열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하면 그 원통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그리고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제 건조한 상태 그런 제품을 갖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로 이제 슬러리상, 앞에서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 상태 고체들이 마치 흙탕물이라고 볼까요? 이제 흙이 물에 이렇게 이제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체들이 이렇게 액체 상태에 이제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이제 슬러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비슷한 걸로 슬러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어떤 액체 상태에서 침전이 돼서 밑에 가라앉은 그런 형태의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슬러리라고 하지 않고 슬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러리상이나 또는 이제 페이스트. 페이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치약을 뭐라 그래요? 투 페이스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투 페이스트. 즉 치약처럼 그렇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 반고체상 뭐 그런 형태를 갖던 이제 페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페이스트상이나 반고체 형상의 원료를 갖다가 열매체가 통하고 있는 드럼에 아주 얇게 발라서 그래서 건조시키는 이제 방식이에요. 요 드럼 건조 방식은 장점이 광범위한 원료의 이제 건조가 이제 가능하고요. 또 건조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성을 갖다가 좀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변성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 효율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고 또 운전을 갖다 다 마친 후에는 청소도 비교적 용이한 소량 다품종의 생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후처리 방법에 따라서는 분말상이라든가 또 플레이크상이라든가 플레이크는 이제 얇은 그런 제품을 갖다 이렇게 이제 부셔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필름상 이러한 형태, 다양한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럼 건조인 것이죠. 이제 드럼 건조 영상으로 마찬가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드럼 상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를테면 이제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건조되면서 얇게, 그렇죠? 얇게 이제 막의 상태를 갖다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한 상태의 제품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조된 제품을 갖다가 밑에서처럼 얻을 수가 있는. 네, 이러한 형태의 건조 방식이 드럼 건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드럼 건조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을 공급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이제 기화 시켜서 또는 증발시켜서 그래서 이제 건조한 상태의 제품을 얻게 되면 그 제품에는 어떠한 물리적 변화를 갖다 이제 수반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물리적 변화로서 이제 수용성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천연물 내부의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을 하고 이것은 이제 모세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천연물 내부의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수용성인 물질도 함께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는 고체 표면의 수분 이동 통로에 단단한 불투과성 막을 갖다 형성하면서 내부는 잘 건조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기의 적정 온도, 적정 습도를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이제 건조를 시켰을 경우, 그럴 경우에 비교적 이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건조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고체 내의 수용액 농도는 증가를 하고, 그리고 표면에서의 갈변,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그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은 수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수축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동결 건조, 이런 이제 건조 기법을 갖다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동결 건조라고 하더라도 다소의 수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피할 수는 없다. 이 수축은 건조 시 조직의 수축이 발생하는, 물론 동결 건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수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수축이 미미하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건조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수축이 발생하고 이것은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내부의 수분이
제거가 되면서 조직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조 시 발생한 수축은 건조 속도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건조하는 수축에 의해서 부피가 적어지면서 표면적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식품 내부에 또 압력도 이제 그 차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확산 계수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즉 처음에는 구멍이 넓었었는데 수축에 의해서 구멍이 좁아지면 안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나오는데 훨씬 확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건조가 되는데 이제 건조 시간이 이제 많이 소모가 되겠죠. 이러한 단점들이 수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수축 이외에도 어떠한 이제 그 또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냐면은 표면 경화라고 하는 이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표면 경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표면에서 증발량이 내부에서의 확산량보다 클 때, 내부에 있었던 고체 내부에 있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표면에서 증발이 돼야 되는데 표면에서 증발량이 굉장히 그 내부에서 확산돼 나오는 양보다 많을 때는 표면이 이제 증발이 돼서 굳을 테니까요. 고체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바로 고체 표면만 지나치게 건조가 되고 수분이 통과하지 않는 단단한 그런 이제 불투과성 막을 갖다 형성함으로써 안쪽에 있는 수분은 잘 안 빠져나오는 그런 단점들을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면 경화에 의해서 불투과성 막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의 확산을 방해하고 표면만 지나치게 건조가 된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류라든가 용질의 농도가 큰 식품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표면 경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물리적 변화로서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성분들이 어떠한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함하고 있었던 성분들이 석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용액상에 녹아 있었던 그런 물질들이 수분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러면서 석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오징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복 같은 데도 그렇고 타우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타우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편으로는 저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강장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뭐 마시는 이제 강장 음료 중에서 바카스라든가, 그렇죠? 뭐 원비디라든가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물질인데요. 이러한 타우린이 수용액 상태에 녹아 있다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건조가 되어 있는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지만 하얀 그치 분말 형태처럼 나타나는 요것이 바로 이제 타우린이에요. 타우린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전복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오징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또 이제 베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든가 또 글루타민산 또 히스티딘 이런 것들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석출이 되고 그러므로써 겉에 오징어 표면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흰 분말처럼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타우린의 그 물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당분으로서 이렇게 이제 흰 분말처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바로 곶감 같은 거. 곶감 같은 경우 이제 말리면은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당분들, 당들이 이렇게 이제 분말처럼 하얗게 이제 되는 것이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리톨 또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겉에 미역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흰색을 갖다가 겉에 표면에 이제 잘 마른 미역 같은 경우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수분에 같이 녹아 있었던 그런 물질들이 석출이 되면서 밖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물리적 변화가 이제 있을 수 있고 이제 화학적 변화로서는 역시 우리가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비타민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건조 과정에서 아무래도 온도를 갖다가 높여서 온도를 갖다가 이제 가열 과정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1이라든가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이제 파괴될 우려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동결관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그래도 이제 건조 공정이 수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의 파괴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의 변화도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예. 바로 열 변성에 의한 그런 이제 가치 저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온 건조 시에는 단백질의 열 변성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다. 즉 이제 저온 건조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또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예, 이제 그 동결 건조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례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의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변화도 이 건조 과정에서 이제 화학적 변화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 탄수화물의 변화는 주로 이제 갈변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이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블렌칭 또는 아황산가스 처리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갈변 현상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질의 산화, 예, 이제 지방질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지질들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을 때 포함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화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건조 시 공기 중에 산소라든가 빛, 예, 그리고 이제 효소의 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산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식품도 마찬가지지만 건조시키는 경우에 항산화제를 갖다 이제 첨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색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카로틴계 이런 것들은 이제 산화되면서 그러면 색깔이 이제 변색이 되는, 변질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핵산계 물질의 변화를 갖다 수반할 수 있다. ATP라든가 ADP 이런 것들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하이포잔틴 또 AMP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가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화학적 변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렇게 열적 공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분을 기화 또는 증발시킴으로써 또는 이제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건조를 갖다 이제 이룰 수 있죠. 이렇게 실제 이제 건조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장치로서는 뭐 몇 가지를 갖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장치를 갖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실험용 건조기죠. 저기에는 이제 열풍이 저 안에 이제 순환하는 열풍 순환식 건조기도 있고 또 뭐 열풍은 순환을 안 하지만 저 안에 있는 공기가 뜨겁게 데워져서 그래서 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분을 갖다가 증발시키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의류용 건조기. 예. 세탁물을 건조하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유형이 동결 건조기예요. 사진으로 뭐 거의 비슷한 크기로 제가 축소를 해서 그렇지, 요거는 보통 이제 동결 건조기 그러면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높이만, 예, 그런 크기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굉장히 큰 장치인 것이죠. 예, 그러한 유형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런 이제 장치 외에도 진공 건조기, 예, 진공 건조기. 그러니까 이제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의 감압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진공 건조기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요거는 이제 건조하는 방식이
다르죠.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을 해서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어떤 식품 또는 어떤 물질들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그러한 유형의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열적 건조 공정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가열시키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그렇게 가열시키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나와서 건조가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는 이제 바로 이 마이크로파요. 마이크로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방송할 때 쓰는 그쵸? 예, 초고주파죠. 예, 초고주파의 그런 파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전자나 또는 양성자에 의해서 이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원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전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핵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얘네들이 마이크로웨이브를 갖다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파수가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파수라는 것은 1분에 몇 번 이렇게 파장을 갖다 이제 그리느냐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2.5 기가헤르츠 이렇거든요. 2.5 기가헤르츠. 그러면 1초당 아니 초당이 아니라 이제 헤르츠니까는 분당이죠. 예, 분당 뭐 예를 들어서 2.5 기가니까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9승. 10의 9승번 이거를 하는 거예요. 1분당.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 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전자 배열들이 얘네들의 그 이제 전자 배열들이 양극으로 갔다가 음극으로 갔다 하면은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위가 양극이고 밑에가 아니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섰던 것이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거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1분당 예. 그쵸? 뭐 2.45 기가헤르츠 같은 경우면은 얼마야? 24억 5천만 번을 갖다가 1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마찰열에 의해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 건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자료를 갖다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